이제 컴퓨터 통신의 이제 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얼마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뭐 예, 개념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2차 시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패킷이라는 요 단위로 이제 바뀌는 거가, 이게 이제 OSI라는 그 7개 계층으로 구분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자세하게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리 이제 뭐 언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계층부터 3계층까지가 패킷이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프레임은 이제 2계층으로 되어 있다라 그랬죠. 뒤에 꼬리 이 비트가 들러붙으면서, 요 이제 2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갖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리계층, 1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계층에서는 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 매체를 통해서 보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분할 및 조립이라는 거는 이 송신할 때와 수신할 때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뭐 7계층에서 1계층까지 모든 계층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분야라고 하면 되고, 정보의 캡슐화는 그림을 본 것처럼 그 데이터에 이제 이렇게 뭐 앞에나 뒤로 헤더 또는 테일이 들러붙는 거, 그런 게 이제 캡슐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캡슐화 같은 경우는 7계층에서 2계층까지. 예. 그래서 그림을 본 것처럼 마지막 그 물리계층 1계층은 이런 이제 헤더나 테일이 다 떨어지고 그 데이터 비트들이 전송 매체로 날아가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연결 계층은 이거는 이제 5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세션 계층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OSI 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제어, 그러니까 제어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계속 보시면 흐름 제어나 뭐 오류 제어, 뭐 동기화 뭐 이런 거는 다 요거 이제 지우면 여기는 이제 2계층 해당되는 거라고 뭐 일단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데이터 링크인데, 데이터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흐름 제어 배웠죠. 여기 뭐 정지 대기, 뭐 슬라이딩 윈도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또 2계층 똑같이 됩니다. 데이터 링크, 동기화, 여기도 2계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층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씩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OSI 할 때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4계층이라고 해서 전송 계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다루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각각에 대한 것들이 어느 계층에 해당된다. 그런 거를 뭐 한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OSI를 배우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의 표준화 뭐 이런 얘기는 뭐 특별히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질 거가 두 가지죠. 뭐냐면 요 TCP/IP라고 하는 거와 OSI. 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OSI라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그 표준화 프로토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계층으로 나와 있다 그랬고, TCP/IP는 4개 계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그만 이제 간단히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4개 계층에 대한 거는 뭐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응용 계층, 그 다음에 그 전달 계층, 뭐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뭐 그런 식으로 요 4개 계층이 뭐 이렇게 이제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전송이 TCP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터넷 계층 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응용 계층은 OSI에서 나오는 그 맨 윗단의 응용 계층과 같다고 보면 되고, 맨 밑단의 요 네트워크 액세스는 아마 뭐 요거는 이제 뭐 한 7계층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뭐 1, 2, 3계층 뭐 그 정도에 뭐 좀 준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계층에 대한 거는 이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TCP/IP 쪽에 그 계층은 4개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게 OSI가 되겠습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들끼리의 어떤 표준을 만든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1대1로 통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표준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그 장치한테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제조사들이 너무나 많은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요 ISO라는 요 또 어떤 표준화 단체가 있어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래서 이 국제 이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1983년도면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가 되네요. 예, 그때 이제 OSI라는 그런 통신 구조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983년도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온 아주 허접한 컴퓨터, 그게 이제 처음 나올 때였고, 뭐 그거가 이제 막 보급되려고 할 때였죠. 그때 이제 잘 학생들이 사기가 어려운 그런 개인용 컴퓨터였었어요. 대부분 학교에 그 전산실 가서 이제 막 그 필요한 숙제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이 OSI는 뭐 그런 상태로 탄생이 됐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연결에 사용되는 표준을 개발한 건데, 다른 회사 제품의 장비들과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뭐 핵심 개념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요.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크기를 조금 더 이제 늘려서 크기를 좀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응용이라는 제일 그 위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거고, 영어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게 이제 표현이죠. 저기 나와 있는 표현.
여기가 7, 6. 그 다음에 세션. 여기는 뭐 그대로 똑같이 세션이 되고 5계층. 그 다음에 전송. 4계층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대로 뭐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또 우리말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물리, 피지컬. 여기는 이제 물리 계층이다. 이렇게 3, 2, 1. 이렇게 이제 7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요 3개를 사용자 지원 계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요 윗단에서는 이제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요 밑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계층이다. 뭐 이런 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라우터, 스위치, 허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트랜스포트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또 이렇게 이제 애매해서 이렇게 별도로 납이 둡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전송을 하는 트랜스포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책에서는 그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위 계층을 이제 여기까지, 이걸 보통 상위 계층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위 계층을, 이건 좀 애매합니다. 어떤, 책 보면 이 전송 계층은 이 위에 상위 계층으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보통 이제 하위 계층으로 많이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하위 계층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상위, 하위를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위에 3개, 아래 4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용도별로 보면 사용자 지원은 요 3개고, 요 밑에 3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가 각각이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또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해당되는 거가 어느 계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요거를 좀 잘 이제 외우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요 이니셜 요거 하나 이렇게 된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그러면 요 계층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all people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통신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있어서 이 문장을 하나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해주면 모든 사람들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해주면 요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A, 요게 프레젠테이션의 P, 요게 세션의 S, 요게 트랜스포트의 T, 네트워크의 N,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의 D, 피지컬의 P. 이렇게
7개에 대한 거를 머릿속으로 잘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게 아마 어디 인터넷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거 외우는 게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all people seems to need.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랑 연관되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이거를 잘 기억해 주면 그러면 요 7개의 계층을 이제 외우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각 계층별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정리한 걸 딱 보면 그러면 이제 저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능들이 이제 뭔가 있을 거고 각 계층별로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뭐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죠. 또 요소들. 요거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DNS라든가 또는 뭐 FTP 뭐 이런 거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뭐 어떤 메일이나 이게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그러한 제일 상위단의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뭐 인터넷 또 뭐 파일 전송하는 뭐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런 거가 이제 관련 요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 표현이라는 방법은 이제 뭐 압축, 부호 이렇게 정보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서 보낼 것이냐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거의 제일 뭐 기본이 엠팩 아닙니까? 그죠? 또 뭐 JPEG도 있고, 그죠? 뭐 이미지 뭐 이런 거 만들 때 뭐 이런 건 다 이제 뭔지는 알 거고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거 보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그러한 이제 어떤 사용자 지원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션은 이거는 이제 연결 방법 또는 뭐 동기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또는 애플 톡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뭐 로그 인도 하고 로그 아웃도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애플 톡이라고 하는 이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또 연결을 해지시켜주고 하는 게 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 요소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송은 여기는 이제 뭐 프로토콜이 TCP죠, 그죠? 여기는 이제 IP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품질 등의 데이터 신뢰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IP라는 거는 이제 여기는 뭐 라우팅 또는 뭐 주소 뭐 이런 게 될 거고 데이터 링크는 뭐 우리 많이 봤었죠. 뭐 동기 방법이 뭐가 있고 뭐 오류 뭐 제어 방법이 뭐가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맥이라는 그런 주소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리 계층은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전송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더넷, 또 뭐 RS232C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련 요소를 보면 여기가 이제 라우터가 있을 거고, 또 여기는 뭐 스위치, 허브, 리피터까지 포함시킬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능과 프로토콜, 그 다음에 관련된 요소를 좀 우리가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좀 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여기 이제 스위치하고 뭐 허브, 이게 라우터는 뭐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가장 어떠한 이제 그 경로를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게 이제 라우터니까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필요한 거가 되는 거죠. 스위치하고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서로 두 개가 약간 비슷한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는 이제 이런 장치가 있으면 거기 PC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잖아요. PC. 뭐 PC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되지만, 허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되는 거죠. 뭐 PC.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그 대상 PC에다가만 딱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허브는 이 전체가 다 가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허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충돌이 날 좀 약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충돌이 날 필요가 없죠. 해당되는 그 PC, 해당되는 PC에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허브와 스위치가 조금씩 기능이 다르다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잠깐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뭐 흐름이 잡히죠. 뭐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 프로토콜은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 표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압축이나 부호하는 거니까 이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압축하는 프로토콜이 있다. 세션은 연결하는 것들인데, 뭐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해주느냐, 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되고, 로그 아웃하면 이게 또 연결이 떨어지고, 뭐 애플톡이나 뭐 마찬가지죠. 시큐어 셀이라는 용어인데 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송과 뭐 이거는 TCP, 이거는 뭐 다 알고, 전송할 때는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잘 날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뭐 네트워크에서 IP에 해당되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대충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여기도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제가 정리한 거를 잘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DNS와 FTP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에서는 JPEG과 MPEG, 그 다음에 세션에서는 SSH와 애플톡, 뭐 여기에 이제 로그인, 아웃도 써야 되지만, 뭐 그건 이제 여기는 없네요. 전송 계층에서는 TCP, 네트워크에서는 IP, 데이터 링크에서는 MAC,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은 이더넷 RS232C.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 뭐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렸죠. 뭐 요거랑 같이 비교를 좀 해주시면서 저 표를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 물리 계층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최하위 계층이라고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강조할 거는 뭐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면 전송 매체의 기능을 제공하고 정의한다. 그죠? 네, 뭐, 케이블은 뭘 쓰고, 뭐, 와이어는 뭘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여기 뭐, 이제 나와 있고요.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뭐, 동기화하는 거, 순서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이거 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링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5607 뭐 이런 것들 지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라우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를 분할하고 조립하고 뭐 이런 거에 라우터의 그림이 여기 있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알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품질.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품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품질은 뭐 이제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뭐 좀, 오류 검출은 저쪽 그 데이터 링크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데이터 링크 말고 전송 계층에서도 오류 검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세션 계층은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요거 대화 관리, 뭐 이런 거 있죠? 애플톡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은 뭐 우리 배워서 알죠? 뭐 부호와 암호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은 뭐 우리가 이제 최상위 계층인데 사용자가 직접 접하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온다면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뭐 4번. 데이터의 오류 검출 과정과 정정 흐름 제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OSI 계층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또 케이블, 허브, 이런 거에 대한 또 규정하는 OSI 계층은 무엇인가. 또 뭐, 라우터, 스위치, 허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계층에 사용하느냐. 또 이메일, 인터넷, 동영상 플레이는 어느 계층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I에 대한 7개 계층하고 각 계층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각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 또 각 계층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